이렇게 넣어도 2랑 3이, 그러니까 first 안에 있는 first 변수 안에 있는 값이 a로 전달이 돼요. second에 있는 값이 int b, 이 매개 변수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매개 변수, 뭐 파라미터, 미터, 메터, 뭐 어쨌든 이렇게도 불리는데, 자, 매개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 영상 이어서 함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하고 제가 sum 했었어, 지난 영상에서. 근데 여기 안에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변수를 넣어줍니다. a, int, b. 자, 선언했죠? 그러니까 sum 함수를 이제 나는 만들 건데, sum 함수는 이제 정수값을 두 개를 더해주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 가로 서가로 열고 닫고 여기 안에 보면 변수 보이죠? int a하고 int b. 이게 매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함수 선언 또는 정의에서 입력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 그러니까 입력을 받기 위한 변수예요. 함수 사용함에 있어서. 함수 좀 정의를 좀 해볼게요. int sum 해서 int a, int b.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변수 이름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nt result라는 변수를 만들고 return하고, return하기 전에 result에다가 a 더하기 b 하고 return result. 자, 함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 매개 변수에 있는 두 값을 더해서 result 안에 넣고 result를 반환시키는 거예요. 반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함수. 자, 그러면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반환하는 값을 받을 변수를 선언해야겠죠? value로 선언할게요. 그래서 value에다가 sum. 자, 여기까지는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그쵸? 근데 괄호에다가 이 규칙이에요. 내가 두 값을 넣어줄 거야. 2하고 3. 자,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들어가요. 2는 a에 3은 b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int a, b 매개 변수 이름도 변수 이제 선언할 때 동일해요. 이름은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특수 문자 이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띄어쓰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로 단어로 써 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2, 3 이렇게 넣어도 되고, 혹은 제가 예를 들면은 int first와 second 변수 두 개 선언을 했는데 first에는 3, 2로 넣을게요. second에는 3 했을 때 여기에 first와 second 이렇게 넣어도 2랑 3이, 그러니까 first 안에 있는 first 변수 안에 있는 값이 a로 전달이 돼요. second에 있는 값이 int b, 이 매개 변수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함수 선언 또는 정의에서 입력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 입력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다. 매개 변수는 함수의 입력값이죠. 그러니까 입력한 거예요. 값을 이제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값을 하고 입력값을 전달한다. sum 함수에서 그 값을 받아서 a에는, 그렇죠? 여기 함수 호출한 부분이죠. 메인 함수에서 메인은 여기 있죠. 메인 함수. 메인 함수에서 sum 함수를 호출을 했죠. sum 함수에서 first, second가 입력되고 여기는 값들이 순서대로 a, b에 저장돼서 이 매개 변수를 이 함수 안에서 변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일반 변수랑은 좀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cout value를 출력하면은 그 전에 펜다운표 하고 결과는 땡 하고 value endl 엔드라인,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당연히 5가 나오겠죠. 코드 순서를 보면은 먼저 value하고 first, second가 선언이 됐어요. first에는 정수값 2, second 정수값 3. 그러니까 이거를 매개 변수로 2랑 3을 그렇죠? 전달하는 거죠. sum 함수 통해서. 그래서 first에는 값이 이제 a에 저장되고 second에는 값이 b에 저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a에는 2가 저장되고 b에는 3이 저장돼서 여기 안에서는 a, b를 더한 값을 그렇죠? 결과 변수에 result 변수죠. 여기에 저장되고 return
반환해서 리절트 반환해요. 그러면은 리절트에 있는 값이 반환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value로 들어간다. 함수 읽는 방법은 계속 연습하면 돼요.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느릴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하다 보면 빨라져요. 그래서 value에 저장되고 결과는 5가 출력이 되겠죠. 정수값 5. 그래서 실행하면은 네, 결과 5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먼저 선언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 뭐 연산을 하든 사용하든 사용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앞에 자료형 뭐 인티저든 캐릭터든가 있으면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반환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에서 다른 함수 또 반환할 거야. 전달할 거야. 그 값을 전달할 거야. 결과 값을. 그랬을 때 함수 이름 앞에 자료 해당 내가 결과를 반환하고자 하는 그 자료용을 그렇죠? 함수 이름 앞에 적으면 되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 반환에 대해서 썼고 요번 영상에서 매개 변수 이거는 내가 어떤 메인 함수든 다른 함수에서 내가 만든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안에 값을 넣어서 뭔가 연산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되는 매개 변수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수를 이제 배울 때는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제를 좀 해볼게요. 하나의 정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 그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함수를 작성하세요. 네, 짝수의 경우 true를 반환하고 홀수의 경우 false를 반환하세요. 자, true, false 자료형은 그렇죠? 불 타입이죠. 그래서 자, 이때까지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이름 앞에 이제 int 위주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불 하고 체크 even 오드 뭐 이렇게 해서 int value 값을 전달해서 네, 짝수인지 홀수인지 맞으면 true, 짝수면 true, 홀수면 false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불 타입으로 반환할 거다. 그래서 체크 even 오드 함수 만드는데 매개 변수는 value. 네. 그래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if 만약에 value가 2가 0이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return하고 tru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false. 그래서 true는 1, false는 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value 받아서 그렇죠? 이게 2로 나오는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니까 true 아니면 false 0. true는 1, false는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int number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cout 값을 입력 땡땡. 네. 자, 이렇게 해서 cin number에 값을 입력을 받겠죠?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할게요. 결과를 받을 변수인데 지금 불타입의 함수를 불타입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불타입 변수로 받아야겠죠? 그쵸? 리턴된 그쵸? 리턴 트루 아니면 false니까 규칙은 지켜주세요. 뭐 인티저로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규칙은 지켜주셔라. 그래서 리절트 넣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리절트에다가 체크 even 오드 하고 넘버를 그쵸?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이제 출력해야겠죠. 만약에 리절트가 true냐 면은 cout 짝수입니다 하고 end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예요? false입니다. 이렇게 네, 결과를 출력해 볼 수 있겠죠.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자 값을 입력했을 때 10 입력하면 짝수입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11 홀수입니다. 7 넣어도 홀수입니다. 나오죠. 큰 값을 좀 넣어볼까요? 1222 넣어도 짝수입니다. 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도 이제 풀어봤는데요. 영상 시간상 그렇게 길게 하기보다는 여기서 끊고 이때까지 했던 그 연산자 관련된 문제들 혹은 if문, 조건문
혹은 반복문 이걸 다 함수로 만들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은 함수 이름 앞에 이렇게 타입이 있으면 그 해당 타입을 반환을 해야 된다. 그렇죠? 목적 있게 사용하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호출될 때 필요한 값을 다른 함수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일반 변수랑은 다르고 일반 우리가 선언했던 변수랑 좀 다르죠. 그리고 이 개수는 뭐 2개든 3개든 나중에 좀 프로그래밍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게임 쪽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매개 변수만 8개, 9개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매개 변수 개수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3개 이상은 매개 변수 하지 마시고 2개에서 3개 정도?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배웠으니까요. 근데 이제 꼭 필요할 경우는 5개 이상 넣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함수가 다양한 입력값을 처리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값을 전달하기 위한 역할이다. 매개 변수는. 그리고 전달하고 나서 그 해당 함수에서 전달받은 값을 그 변수를 일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매개 변수, 함수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수 이름 앞에 반환이 있고 매개 변수가 있고 이걸 무조건 이렇게 규칙대로 사용해라. 그러니까 규칙은 지키되 상황에 맞춰서 어떨 때 반환을 안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매개 변수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함수를 만들 때 그걸 항상 그 상황을 생각하고 함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함수를 넣는다고 해서 반환이랑 매개 변수를 무조건 넣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 어떤 기능을 만들 때마다 그렇죠? 그 상황을 생각해서 이때는 반환할 필요 없네? 그럼 보이드에서 함수 선언하고 함수 정의하면 되겠죠? 이때 때는 매개 변수 필요 없겠네? 그럼 매개 변수 빼고 함수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